너는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에요. 제가 생각한 이제 진단명을 맞추는지 한번 보죠. 우와! 맞췄어! 이 환자는 네, 안녕하세요. 서동주입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된 게 있어요. 바로 AI 프로그램인데요. 챗 GTP라고 하는 이 AI, 오픈 AI인데 버전업이 계속 되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향후에 의사는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의사를 AI가 대체할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궁금해서 지금 한번 다 가입을 해봤습니다. 가입을 해서 실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준비한 게, 만약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면 기본적인 이 의사에 대한 소양을 알 수 있는 게 이 의사 시험이잖아요. 이제 국가고시, 이제 우리나라는 KML이라고 하는 국가고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USML이라고 하는 이 미국 의사 고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들에 대한 문제를 좀 맞힐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인증이 된 거 아니냐, 지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제가 이제 이 렉처 노트를 좀 가져왔어요. 처음에 이제 있는 게 이뮤놀로지, 면역학이거든요. 면역이랑 미생물학 부분이거든요. 면역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제 좀 많이 잊어버린 의사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뭐 다 어렵지만 이 챗 GTP는 얼마나 맞힐 수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먼저 좀 찾아서요, 그 텍스트만 옮겨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입을 하고 질문을 따로 여기에 텍스트로 옮겨놨어요. 옮겨놔서 실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넣어보죠. 네,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4개월 된 남자아이가 이제 면역결핍을 진단을 받고 전문의에게 의뢰가 됐대요. 지난 4개월 동안 아이는 반복적으로 세균 감염에 시달렸고 폐렴균 백신을 사용해서 면역을 유도하는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 말초혈액 연구에서 포크비드 미토젠 여기에 반응하는 세포가 없음을 나타냈다. 골수비물 프리비셀이 과세포화 진행됐다. 이게 이제 B셀이 뭔가 부족하니까 저렇겠죠. 이게 B셀이 부족하니까 전구 물질인 프리비셀이 많이 증식이 됐다는 거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은 뭘까요? 바로 나옵니다.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브루톤 무감마글로불린 혈증으로 알려진 X연간 무감마글로불린 혈증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딱 보면 같은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익숙한 문제이긴 한데, 이게 딱 처음 보는, 공부를 안 하고 지금 그냥 저도 진료만 보던 사람이 이런 이제 질문을 딱 받게 된다 하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해보죠. 질문을 했습니다. 31세 남성이 지난 5년 동안 네 번째 임질균에 감염이 됐대요. 비정상적이거나 재발성 감염 이전 병력이 없었다. 면역학적 결함이 있는 가운데 다음 중 가장 높은 진단을 좀 고르시오 라고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네세리아 고노리아의 반복적인 에피소드가 있는 병력은 이 원발성, 이게 사실 면역결핍이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걸리겠죠. 이걸 시사한다. 표현도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결함의 가장 가능성이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보체, 이제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보체의 구성 요소가 결핍돼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답은 C8, 이제 보체 결핍이긴 하거든요. 정답을 굉장히 정확히 맞추네. 그러면 하나만 질문을 좀 더 해보죠. 다시 질문해보자. 우와. 번역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자. 우와 뭐 사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되게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 노출이 되고 예전에 맞았지만 6년이 지난 거죠. 6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후천성 면역이긴 하죠. 후천성으로 이제 면역을 다시 이제 키워주는 방법이긴 하죠. 되게 표현이 되게 정확해요. 정확한데 여기서 사실은 조금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는 게 뭐냐, 국가고시 문제들도 아마도 다 데이터들이 구글이나 여러 자료들에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걸 서칭해서 아마 취합하는 가능성이 커서
사실 이런 질문들은 아마도 이제 구글링만 해도 답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그러면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러면 번역해서 질문, 답변. 밑에 번역된 걸 보면 소년이 겪고 있는 증상은 심장마비, 폐색정전 같은 심각한 의학적인 상태를 볼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저혈압과 높은 맥박이 문제다. 911을 걸어서 가라는 거잖아요. 의사가 이런 답변을 얻고 싶어 하진 않죠.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근데 혈압도 떨어지고 맥박도 올라가. 이런 경우는 전형적인 귀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응급실에 오면 엑스레이 찍고 기본 이제 생체 징후를 체크하는 게 제일 크겠죠. 그러면 또 하나를 내보죠. 질문을 번역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한 이제 진단명을 맞추는지 한번 보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진단이 좀 문제가 있다. 우와! 맞췄어! 이 환자는 심장 내막의 감염이 심내막염과 같은 심각한 의학적 상태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진단 정확히 맞췄는데? 저는 이게 이제 지금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정답을 맞추는 과정보다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답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놀랍긴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방대한 데이터들을 유용하니까. 그리고 실제 환자를 볼 때 조금 고민이 된다라는 환자는 좀 이렇게 좀 질문을 해서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의사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아마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전할 가능성은 높을 것 같다. 예전에는 정말 우리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게 도서, 책이나 이런 것들밖에 없었잖아요. 그 이후에 중간에 인터넷이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았는데 이거를 정리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걸러내지 못했는데 그걸 걸러내서 정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서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할 게 너는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에요. 굉장히 노골적인 질문이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겠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AI가 이게 발전하게 되면 의사들이나 뭐 많은 인간들이 하던 영역들이 이제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하지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되는 역할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외과 의사는 당연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오픈 AI가 발전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는데 정말 그 환자마다 프로그램 세팅을 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한다라고 하면 불가능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 환자마다 그 커스터마이징 해주고 그 세팅이 맞는지 틀린지를 좀 결정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인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아예 대체하지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분발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AI가 인간을 대체해서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대체하는 세상을 여러 이제 영화나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역할 또 AI가 좀 해줌으로써 우리 삶의 질을 조금 높여주는 편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